청와대가 어제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서 우주 발사체의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발사체 개발의 핵심 기술 중 하나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족쇄가 풀리면서 자체 군사 정찰 위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는데요.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의 의미와 전망을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미 양국이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가 미사일을 개발한 것은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예. 우리 기술력이 부족했을 때 미국으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양해각서를 만들고 그 후에 탄두의 중량이라든지 사거리라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우주 발사체의 연료가 제한되어 왔었거든요. 어제 청와대 발표는 일단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우주 발사가 가능해졌다고 하는 점, 그것이 우리의 우주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군사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그런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어제 그 김현정 2차장의 발표 내용을 제가 화면을 통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고체 연료 사용 제한 지침이 이제 풀려서 개정이 됐고, 이를 통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이 우주로까지 확장되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번이 4차 개정이죠.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개정이 돼 왔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70년대 우리가 사실 군사기술이라는 게 별로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런 시절에 북한의 위협은 높아지고 우리의 대응 역량이 필요한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79년 10월에 한미가 미사일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체결한 그 각서의 핵심 내용은 탄두의 중량을 500kg으로 그다음에 사거리를 180km 이내로 제한을 했고, 물론 민간용 우주 발사체는 중량에 제약이 없지만 액체 연료만 허용하는 이 합의가 이때 담겨진 거거든요. 이 담겨진 내용이 이번에 개정이 된 겁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개정이 된 거고요. 30년 넘게 계속 지속돼 왔었던 그렇습니다. 규정이었네요. 물론 이 탄두 중량이라든지 사거리는 이후에 몇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사실 79년과 2001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이 주도하는 MTCR 1987년에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라는 게 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 그 기술을 다른 나라로 이전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면 그 조약에 가입하면 그런 역량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길이 열려서 우리가 미국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2001년 1월에 개정을 했는데 이때 사거리가 180에서 300km로 연장이 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제 현무 미사일을 개발하게 된 것이고, 그로부터 11년 후에 2012년에 두 번째 개정이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거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났죠. 800km고 탄두 중량은 500kg 이내로 제한을 했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것은 2017년 9월 세 번째 개정에서는 미사일 탄두 중량이 해제가 됐습니다. 이 중량과 사거리는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로켓의 그 역량에 따라서 무거운 걸 멀리 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무거운 걸 멀리 보내면 이게 커져야 되는데 탄두가 가벼우면 거리가 늘어나는 것이고 탄두가 무거워지면 거리가 짧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좀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지침 개정 결과를 봤는데 결국은 이제 탄두 중량 또 그리고 사거리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왔고, 또 한쪽 면에서는 이제 그 액체 연료를 고체 연료로 바꾸는 이쪽에 이제 협상을 해왔었던 건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그러니까 탄두 중량하고 사거리라는 게 군사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좀 추가로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렇게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하는 것은 이 결국은 지금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은 그겁니다.
미사일의 기술과 역량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이게 비확산이라고 얘기를 예, 하는데요. 예. 또 한 가지는 미사일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막아내는 대확산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MTCR이라든지 또 한미 간에 이루어진 미사일 지침은 비확산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량이 강화될수록 결국은 군사적인 긴장이 높아지고 충돌이 일어날수록 확전, 피해가 많아지기 때문에 예. 탄두 중량이 무거워진다는 건 그만큼 파괴력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사거리가 길어지면 결국 지금 우리 한반도를 넘어선 예. 다른 나라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한을 해온 것이고요. 특히 우주 발사체에서 액체 연료로 제한하는 것은 결국은 이 고체 연료를 사용할 경우 군사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 예. 사실 북한도 그동안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 하에 탄도미사일을 개발했거든요. 결국은 이 탄두에 핵탄두를 실으면 핵 미사일이 되는 것이고 예. 인공위성을 실으면 인공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제한해 왔다라고 하는 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탄두 중량과 사거리 또 그리고 액체 연료를 고체 연료로 전환하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확산 통제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관리가 됐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청와대에서는 어제 이제 이 발표를 전하면서 미사일 주권을 찾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제 미국으로부터의 의존성을 많이 좀 줄여갈 수 있는 건가요? 예, 여기서 이제 주권이라는 걸 어떤 의미로 표현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 군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 중에 하나가 정보 역량입니다. 네. 이제 정보에는 크게 두 가지 인간 정보와 기술 정보가 있거든요. 인간 정보 우리 특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인간 정보는 우리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역량이 강했습니다만 예. 기술 정보의 경우 예를 들어 통신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신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인공위성을 이용한 특히 정찰위성을 이용한 정보 수집은 우리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전용 정찰위성이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 정보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단독으로 우리 독자적인 군 정찰 위성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찰 정보 역량을 그만큼 키울 수 있다라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텐데 네. 이와 함께 지금 뭐 우주 산업으로의 확장 가능성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얘기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예. 연장선이다 그랬는데 뉴딜이라는 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새로운 역량,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우리의 경제력을 늘려갈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는데 사실 우주 개발이 제한돼 왔던 건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다양한 예를 들어서 고체 연료, 그다음에 하이브리드식 연료도 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면 다양한 형태의 로켓을 개발하게 되면 그 로켓을 이용을 해서 군사용뿐만 아니라 예. 다양한 그런 영역에서의 기술 발전.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경제 발전에도 기여를 할 수 있고 국제 경쟁력에도 우리가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예. 뒷받침이 된다라는 그런 이 기준으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는 그 로켓의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를 비교를 해놨습니다. 이번에 네. 이제 액체 연료에서 고체 연료 사용까지 이제 확장이 된 건데 지금 고체 연료를 그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것은 군사용으로 전용될 것을 우려한 미국의 조치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바뀐 이유가 또 궁금한데요. 이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것으로 지금 돼 있어요. 예, 장단점이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장점과 단점이 서로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액체 연료는 힘이 세죠. 에너지가 많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엔진을 중단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우주 발사체에 액체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고체 연료의 경우에는 이 장점이 로켓을 작게 만들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특히 군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북한도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로켓들이 다 액체 연료를 사용해 왔는데
고체 연료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선제 타격 또는 요격되지 않기 위해서 이 기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고체 연료화하는 겁니다. 그러나 고체 연료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또 단점도 있습니다. 연소 시간이 짧고 추력도 약하고요. 여러 가지 그 추진력 조절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예. 상당히 우리에게는 유리한 그런 결과라고 봐야 되겠지. 예. 그럼 뭐 지금 그럼 고체 연료 사용이 이제 이번에 협상 결과로 저희가 이제 얻게 됐어요. 네. 지금까지는 금지를 했다가 다시 이렇게 허가를 해준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예, 물론 뭐 미국의 속내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9개월 동안 협상을 했다고 그랬어요. 아마 집요하게 우리가 이렇게 고체 연료 사용 뭐 30년 넘게 이 제한되어 왔던 그동안 기술력도 많이 발전을 했고요. 예. 특히 중요한 것은 그동안 한국과 미국 사이에 미사일 지침 개정이 여러 번 있었지만 우리가 지침들을 준수하면서 미국의 우려를 늘 고려하고 해왔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사실 없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국은 지금 미국으로서는 엊그제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 날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 동맹을 철통 같은 동맹이라고 얘기를 했고 예.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안보와 평화에 기여한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계속 요구하는데 들어주지 않는다면 동맹의 신뢰의 금이 갈 수 있는 것이고 예.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보 역량을 강화해야 우리가 전자권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연합작전 지휘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전자권 전환 문제라든지 연합작전 능력의 확대라든지 이런 것과 직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으로서도 이것을 계속 불허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뭐 성급한 판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고체 연료를 허용하면서 결국 뭐 미국이 우리나라의 중거리 또는 뭐 장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을 허용한 것 아니냐 하는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우리가 기술력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네. 뭐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그 거리를 늘리는 건 아마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뭐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는 사거리에 제한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만 국제 사회에 우리도 MTCL에 가입을 했고요. 국제 사회의 이 비확산 군비 통제, 평화 이런 추세를 우리가 자발적으로 따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의 지금 실질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미 미사일 지침의 사거리가 800km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이번에 개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00km만 해도 적어도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라고 예. 하는 판단에서 지금 그걸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고체 연료 사용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사거리가 많이 연장될 수 있는 우주 발사체 특히 네. 인공위성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뭐 되는데 그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사용 탄도미사일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또 한미 간의 신뢰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역량은 우리가 구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실제 개발하는 문제는 그건 별개의 문제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이제 사거리 800km인가요? 네. 그러니까 현무 4가 미사일.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더 사거리가 늘어나는 문제는 또 다른 영역의 것이 되겠네요. 그럼요. 이제 사거리 지금 800km면 한반도 전역을 커버할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예. 현무 2A는 사거리가 300km입니다. 탄두가 1.5톤이죠. 사거리가 짧으면 탄두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현무 2B는 사거리가 500km인 반면에 탄두는 1톤이거든요. 예. 그런데 현무 2C의 경우에는 사거리가 800km지만 탄두는 0.5톤입니다. 사거리가 길어질수록 탄두는 줄어듭니다. 네, 그러니까 탄두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탄두 용량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위력이 파괴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네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미사일의 역량 사거리가 800km이지만 사실 사거리가 늘어나게 되면 주변국들도 또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주변국과의 관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그런 전략에 기초해서 아마 우리의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겁니다. 네. 우리의 그 탄도 미사일의 기술 역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을 한다면 미사일 지침이 없다면 뭐 이 사거리라든지 ICBM도 가능한 건가요? 뭐 물론 시간은 걸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런 역량, 잠재력은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그러나 지금 우리로서는 지금 국제사회에 그런 조약에 스스로 가입을 하고 있고 그걸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량을 지금 우리가 개발하는 데 집중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죠. 이번 미사일 양해 각서, 그러니까 이 지침 마련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를 글쎄요, 이 지역 안보의 어떤 균형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뭐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미국의 속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한국, 일본 그리고 이제 호주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특히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이 동맹 세력으로서 이 기여하고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미사일 사거리 역량을 늘리지 않더라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만 해도 전 세계 어디든 언제 어디든 어떤 탄두를 달아서 다 타격이 가능하거든요. 굳이 우리의 역량을 늘려서 중국을 견제하든지 뭐 러시아를 견제한다든지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국이라고 하는 지리적 여건이 결국은 북한이라든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한국으로서의 한국에 맞는 역량, 그걸 아마 미국으로서는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동북아시아의 이제 외교 지형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변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미사일 지침 개정도 그래서 특별히 더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